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일요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께 먼저 박수 올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질문하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여러분 앞길에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한데,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들은 다른 분이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도 내한테 배당금이 날라와서 공덕이 되니까 질문이야말로 부자 되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자, 오늘 누가 질문하는지 한번 하겠습니다. 선생님 가르침이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릴 적에는 많은 것을 하면 놀아도 시간의 흐름이 참 더디다고 느껴졌는데, 나이가 드니까 하루하루 1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유, 귀한 가르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시간은 본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시간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 상대 세계에서 우리가 함께 지내다 보면 여기 필요해요. 여기 필요. 왜냐하면 상대 세계에서는 항상 만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만남을 뭘로서 해야 되나 하면 이게 장소에서 만나야 된다고. 장소. 그래서 이 상대 세계에서는 장소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그 장소까지 이렇게 하면 이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글과 함께 연결해야 되니까 이런 게 만들었어요. 인위적으로.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죠.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각 1도마다 15분? 1시간? 학교에서 배웠네요. 뭐 5도마다 뭐 1시간 이러든지. 우리가 동경 135도가 기준이라 우리하고 시간이 잠깐 차이가 있는데, 이런 거 다 서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느낌과 같이 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어느덧 성큼성큼 가면, 어릴 때 이게 시간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공간이에요. 공간. 시간 공간이 함께 우리가 느껴지는데요. 제 시골의 집에 제가 커서 집을 방문해 봤는데, 아니 이 마당에서 우리 동네 애들이 전부 다 와서 공 차고 놀았거든요. 와, 어떻게 여기서 공을 탁 차고 놀았지? 예? 맨날 공차기 하고 놀았는데, 근데 내가 크니까 조그맣게 보이는 거 있지, 마당이. 내가 어릴 때는 엄청 크게 보였어요. 그래서 자신과 함께 느낌이 생기는 시간이고 공간이다. 그래서 70대는 시속 70km로 달리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10대는 시속 10km로 가는 것이니까, 와, 하루가 길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가르침을 주신 분도 이제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걸 느낀다 보니까, 이때가 공부할 때예요. 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이럴 때 그러면 제일 많이 남는 장사를 해야 되겠다고 빨리 이제 챙겨야 될 때 진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간이 빨리 가니까 뭘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간이 빨리 가는 사람들은 다 요거 해야 돼요.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기 위해 공부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르게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배움이 필요해요. 배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간이 빠르다고 이제 빨리 간다고 느껴지면, 내가 가는 날짜, 이 지구에서 육신과의 인연도 시간이 빨리빨리 간다는 느낌이니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가져갈 수 있는 농사 지어야 된다. 가져갈 수 있는 농사는 공부인데, 공부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공부란 말이 지혜하고 복덕하고 이 두 개를 부지런히 닦는 건데요.
요 지혜는 이렇게 가르침을 통해서 부지런히 내 것으로 체화를 하셔야 되고, 요 복덕은 부지런히 복은 직접 여러분이 몸으로 세상과 상대를 이롭게 하는 복을 짓고, 덕은 여기가 간접적으로 상대방을 잘 되게 이롭게 하는 것을 덕이라 합니다. 이런 걸 부지런히 하셔야 된다. 그 제일 먼저 덕 쌓는 것부터 하시라. 덕 쌓는 게 이게 제일 쉬운데, 길에 지나가다도 가게만 하나 보이도 아유 저 집도 잘 되라, 장사 잘 되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만나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단하게 가르침을 주는 곳이 덕분서클이니까 그냥 그분이 하든 안 하든 아무 상관하지 말고 덕분서클 유튜브 한번 들어보세요. 이 말은 하는 건 덕 쌓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진짜 덕분서클 들어가서 그분이 대박 터지면 배당금이 내한테 다 날라온다. 왜? 내가 그 말을 먼저 해줘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적 재산권하고 똑같아요. 먼저 시작한 사람에게 배당금이 돌아가니까. 자, 그 다음 공부를 또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정진 14일째. 부뚜막에 서 있는 사람 누구인지 불문하고 격려를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부뚜막에 서 있는 사람 무엇을 때문에 어떤 의미인지 가르침을 절세 쓰고. 자, 우리가 상징적으로 부뚜막에 서 있는 사람 이랬지만은 훔치러 오신 분 이 말을 이쁘게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훔치러 오는 분, 지금 부뚜막에서 훔치려고 하는데 훔치러 오는 분이라도 이분은 존재 자체로 충분한, 그리고 공부를 더 깊이 들어가면 그분 역시 또 다른 나다. 우리는 하나고 한 몸이니까.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살펴서 어떤 분이 있는지 존중하고 소중히 해라 하는 가르침을 준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 여러분들이 부뚜막까지 오려면 그 집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부단한 노력을 해서 고가에 도착했다는 것도 알아라. 그래서 뭐든지 공짜가 없다. 그렇게 귀하고 소중히 여기라 이런 말씀입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방약사를 부처님이 왜 연못 위에 모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동방약사 여러분을 왜 연못 위에 모셨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보기에 이제 연못으로 보이시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불과 물을 여러분들이 음양이라 그러고 이 도리를 여러분들 먼저 아시라. 그리고 거기에는 여기 깊은 뜻이 있어서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연못이면 연꽃을 심어서 상징적으로 그죠? 연꽃이 뭘 상징합니까? 연꽃은 뭘 상징할까요? 보통 뭐 청정하다, 깨끗하다 이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면 연꽃은 물들지 않는 자신, 때묻지 않는 자신, 본래 갖추어져 있는 자신, 본래 깨달아져 있는 자신, 그걸 본인이라고 분명히 알아라 하는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 하냐면 연못이라고 했는데 이게 물 위에 요게 종지 안에다가 이게 종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구슬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연꽃을 심으면 쉬운 건데 여기 뭐냐면 여기 영, 혼, 유 이렇게 해서 자신이 영혼육 삼중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누구나 아시도록 지금 저 방수가 지금 잘 안 돼서 물이 새서 그거다가 불을 살짝 넣으면 아주 아름답습니다. 밤에. 그런데 지금 공사가 조금 그래서 보수하려고 지금 이런 걸 다 밖으로 빼놨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래서 특별히 동방약사 여러분께서는 자신이 영인 줄 알고 이렇게 혼과 영이 하나 돼서 이 몸을 잘 사용하라고. 그래서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동방약살불이 돌 하나에 삼면으로 영의 얼굴, 혼의 얼굴, 육의 얼굴 이렇게 삼면으로 이렇게 조각해서 그다 딱 세워놓은 게
자신을 바르게 알고 살아라. 그러면 약사열애불은 자신을 바르게 알면 이 영은 본래 건강하다. 본래 건강하다. 왜냐하면 빛이고 에너지고 흐르는 이게 기운이고 하니까. 그런데 이 혼이 생각, 감정, 마음 이런 거를 어떻게 쓰는지에서 육에 영향을 미쳐서 육에 신호가 온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무심치유라고 해놨어요. 무심치유로 여기 혼이 무심에 들면 영구 하나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본래 자리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하도록 해주는 것을 거기에다가 글돌도 써놓고 실제로 여기 여러분들이 돌을 조각한 돌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돌밖에 역할을 못해요. 근데 실제로 너무 신기한 게 이 돌을 저 경주에 있는 남산 거기에서 이렇게 구해온 돌이거든요. 이게 지금은 이런 거 돌을 구할 수가 없죠. 그 옛날에 이런 걸 이제 미리 돌을 이렇게 준비한 분에게 사와서 가져온 거거든요. 지금은 반출을 못하니까 그런 거를 구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조각을 똑같이 세 면에다가 조각을 하는데 처음에 오실 때는 똑같아요. 세 분 모습이. 근데 이게 그냥 돌이면 똑같이 조각한 그대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돌이 아니고 여기가 에너지가 들어가서 실제로 동방약사 여러분이 여기에 작용함으로써. 그러니까 가보시면 알지만 영의 역할은 머리를 안 굴리니까 머리고 근데 아무 없이 하얀 백지같이 그대로 계시고 혼은 가보시면 여기 머리하고 이마 이쪽에 벌거이 머리 좀 굴리고 신경 썼다는 게 표시가 나고 육 쪽에는 가보면 옷이 막 색깔이 다 바뀌어가지고 뭐 땀 흘리고 흙 묻은 것이 바뀌어져 있어요. 이거 조각하신 분이 오셔서 자기가 조각한 작품을 다시 보러 가서 야 잘했다고 이렇게 막 깊이 감동받으면서 느낌을 잘 못 받는데 좀 더 잘할 걸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데 이 작품은 자기가 와서 보고 너무 놀래 자기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바뀌어 있다. 자기가 한 것보다 더 채색을 하지 않는데도 아예 돌이 색깔이 채색이 된 것 같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자기 한 작품 중에 제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작품이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똑같은 돌이 아닌데 이게 기운이 작용함으로써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이 아니고 부처님으로 바뀐 거죠. 부처님 영혼육으로 되어 있는 부처님. 실제로 여러분 여기에 무심치유를 이렇게 받아보세요. 그럼 손에 기운이 뜨끈뜨끈한 것도 느끼고 다 똑같이 살아있는 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면. 근데 지금 원래 하라는 대로는 제가 못 만들었어. 왜냐면 이게 원래 하라는 대로 돌을 구해야 되거든요. 돌 크기, 높이 이런 거. 근데 저하고 인연이 된 돌은 이게 조각할 뿐의 돌은 이제 그런 크기 사이즈 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보시면 이제 느끼는 건데 원래는 이 밑에 이렇게 부처님 돌, 요 밑에 이 돌이 이렇게 되게 높아서 우리가 가면 발에 손이 딱 대야 돼. 그렇게 되라고 만들었는데 그건 돌을 구해야 되는데 다 구하지를 못했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렇게 숙여야 돼. 아시겠지? 예, 그때는 여기 높아서 발 여기에 딱 손이 딱 맞아 이렇게 딱 되면 그렇게 하라는데 내가 고집을 끝까지 피워서 어쨌든 전국에 그런 돌이 있을 거다 구해내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돌 요즘 이렇게 반출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럼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학부한 등에서 해보겠다고 그래서 승낙을 해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자, 어쨌든 영은 전지전능해서 딱 맞게 일려주신다 하는 걸 이거 하면서도 또 느꼈습니다. 자, 그 연모두에 이제 한 번 더 날씨 따뜻하면 방수해서 물이 새지 않고 물이 딱 있는 상태에서 본래대로 한번 작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구입니다. 네, 금산 서대산 금산에 있는 효심사 덕분스쿨 혹은 원흉덕분재단 뭐 이런 이름으로 여러분들 찾아오시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질문이 있네요. 무심과 산매의 같은 점,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거 여러분 공부 시간에 한번 하셨는데, 그죠? 무심하고 한 발 더 가서 산매. 그다음에 명상을 그 전에 강조하지 않으셔서 요즘 1시간 이상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누가 질문했을까요? 그랬죠. 그래, 수련 시간에 잠깐.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질문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지구가 지금 상당히 이제 어렵다, 힘들다, 전쟁도 일어나고 그 와중에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렵죠. 그리고 여기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거예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라. 여기 지금 올해는 제가 이걸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해내시라고 숙제를 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 지구가 지금 뭐 지진, 화산, 폭발, 뭐 혹은 지금 뭐 전쟁, 뭐 여러 가지로도 지금 또 특히 바이러스 이런 것도 경험해봤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앞으로도 언제든지 우리 곁에 올 수 있다는 걸 이제 경험적으로도 안다. 누가 뭐 예언을 안 해도 그러면 그 다음 동작이 뭐냐면 저 준비해서 뭐냐면 대비해야 돼. 대비. 여러분 지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대비하는 게 뭘까요? 뭐가 대비일까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뭐 지구에서 화산 폭발이든 지진이든 뭐 전쟁이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은 두렵다 이 말이에요. 두렵다. 이게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 전염병이든 뭐든 여러분에게는 다가올 때는 두려움이 다가온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여러분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요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때 여러분이 부동심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이 되면 이 부동심이 무심산매예요. 요게 되면 어떤 일이 닥쳐도 자기는 두렵지가 않아요. 요 단계를 가면 무심산매까지 가면 진짜 나를 만난다. 진짜 나를 만났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삼형도라고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도 이렇게 요걸 줄여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자도 쓰고 명자도 쓰고 삼형도.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나를 만나면 나는 영원하다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영원하다 이 말을 바꾸면 죽지 않는다는 거죠. 죽지 않는다. 자신이 죽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론적으로도 알아야 되지만 몸으로도 체험을 하시라고.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체험을 하셔야 그는 몸으로. 그다음에 이론적으로는 자기 자신 제품 사용 설명 도구를 통해서 알아라. 이 공부를 지금 대단히 중요한 공부니까 꼭 하셔야 된다.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을 해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크게 5가지라 했는데 압축해서 4가지로 지금 삼형도에 써놨어요.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나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나 이렇게 질문해서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해서 자기를 아는 방법. 이럴 때는 나는 하늘, 땅, 사람 도움 덕분에 살아간다 이렇게. 그럼 자신 위의 하늘, 땅, 사람 모두를 나 아닌 것으로 이름을 붙이면 나는 나 아닌 것 도움 덕분에 살아간다. 나와 나 아닌 것은 연관되어 하나이다. 그러므로 나는 나 아닌 것을 내 몸처럼 돌봐야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덕분인 줄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1번으로 이렇게 나와 나 아닌 것 이렇게 연관되어 하나다. 연관되어 하나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아는 방법이 1번. 그렇게 나하고 요거 자신 위에 이 모두하고 우리는 연관되어 하나네. 그럼 다 나다 이 말이야. 다 나다. 이렇게 자신을 바르게 아는 방법. 두 번째는 이렇게 살아계신 분 손이에요. 살아계신 분의 손은 무엇이 있어서 이렇게 움직일까? 이렇게 공부하라고. 무엇이 있어서 움직일까? 그것은 기운이 있어서 움직인다. 기운이란 무엇인가? 기운이란 에너지를 보고 말한다. 에너지란 빛을 보고 말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손 움직이는 걸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 기운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기운은 다른 말로 에너지라고 하고 에너지는 빛을 보고 말한다. 이렇게 해서 정확히 아주 쉽잖아요. 손이. 요 기운이 있어서 움직이는데 기운 다른 말로 영어로 에너지라 그러네.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에너지? 빛을 보고 에너지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서 빛을 보고 에너지를 하네. 그러면 이제 이때 여러분들은 빛은 불에 넣어도 타지 않고 물에 이어도 젖지 않고 땅에 이어도 묻혀지지 않으니 영원하다. 이렇게 해서 자신이 죽지 않고 영원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영원한 나는 누구인가 하면 기운이며 흐르는 에너지고 빛이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또 아는 방법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이 생각을 내려놓으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으면 텅 빈 공간을 만난다. 그 텅 빈 공간 그곳을 본래 자리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내려놓으면 본래 자리를 만난다. 이게 참 나를 본다. 본래 자리를 만나면 본래 자리는 특징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미 해결되어져 있다. 본래 자리는 가능성이 무한하여 무엇이든지 다 나올 수 있고 이미 다 갖춰져 있으니 똑같이 여기도 존재 자체로 충분하구나. 존재 자체로 충분하네. 생각을 내려놓아서 자신을 만날 수도 있다. 그랬더니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로지 기뻐하고 감사하며 존재 자체 충분한 이거를 사용하면 되죠. 사용하면. 그죠? 무한한 능력 요게 사용하면 돼. 요거 사용하려면 무심에 있어야 된다 해서 여기 딱 무심이 등장합니다. 무심에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은 이미 다 갖추어져 있으니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존재 자체로 충분한데 어떻게 꺼내 쓸 거냐 했을 때 요거는 오직 무심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요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네 번째.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영혼육으로 태어났다요. 영, 혼, 육, 삼중 구조로 태어났다. 삼중 구조로. 태어났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삼중 구조로 태어났으니까 영의 역할, 혼의 역할, 육의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면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고 사용하는 자다. 여기. 자, 영은 특징이 뭐냐면 이 전체를 보고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영은 하나밖에 없어.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영은 전체가 영이다. 전체이므로 전체니까 뭐예요?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미 다 갖추어져 있으니 존재 자체로 충분하다. 이미 다 갖추어져서 더 이상 바랄 게 없으니까 영은 우리한테 절대로 이래라 저래라 강요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강요하지 않으나 여러분들이 질문해서 일러달라면 필요한 것을 딱 맞게 보여주는 걸 해줬어요. 그래서 항상 질문하시면 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의 특징 이제 알았죠. 그 다음 두 번째 혼은 역할이 뭐냐면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 바르게 판단해서 선택하는 것은 혼이 하시는데, 근데 혼은 오히려 자기가 머리 굴려서 해봤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생각을 내려놓아 무심에 들어 하나가 되면 뭐 영과가 하나가 되면 전체가 나가 돼버리고 혼이 전체가 혼 입장에서도 나가 돼요. 그러면 존재 자체로 충분하니까 뭘 줄까만 생각하면 돼요. 왜? 자기는 이제 전체가 나라는 걸 알아서 이미 존재 자체로 충분해 있으니까 항상 뭘 줄까만 생각하면 또 영이 그게 딱 맞춰서 보여줘요. 요거 주라, 이번엔 요렇게 해라, 막 이런 걸 해줘요. 이렇게 혼은 역할을 제대로 잘할 수가 있어요. 육의 역할은 뭐냐면 육은 혼이 결정한 것을 행동에 옮기는 역할인데, 혼이 결정을 바꾸지 않는 한은 끝까지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혼이 오히려 이때 뭘 하냐면 영과 하나 돼. 혼이 무심에 들어 영과 하나가 되면 육한테 쉽게 즉시 육이 행동에 옮겨주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게 육이. 그러니까 육은 지금 혼이 영과 하나 돼서 무심해서 영감받아서 딱 행동하면 탁탁탁 이루어지니까 육을 갖고 있을 동안 빛나게 많이 발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육이 밤새 안녕할지 모르니까 영과 혼 덕분에 빛나게 사용이 될 때 무한한 능력만큼 막 발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뭘 할 생각을 안 해요. 왜? 자기가 능력이 무한하게 있어서 발휘를 하면 되는데 뭘 줄까만 해도 영이 일러줘서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해서 영감 받아서 하도 되고, 또 뭐 해야 될까요? 무심해서 늘 사용할 수. 그래서 이 무심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다. 자, 무심 공부에 들어가면 무심은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아야 돼. 이 무심 질문이에요. 무심은 제일 먼저 여러분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된다. 무심이란 무엇인가요? 오늘 무심도에 나옵니다. 책을 제가 다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책을 하나하나 자기 걸로 만드시면 쉽습니다. 무심이란 무엇인가? 무심이란 텅 빈 자리를 말한다. 텅 빈 자리를 말한다. 하지만 뚜렷이 뭔가의 존재를 느낀다. 이대로 여러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덕부입니다 하고 입꼬리 싹 올리고 항문 닫고 이 항문을 의식하세요. 이렇게 하면 주의가 다 사라져요. 그래서 텅 빈 공간을 만나게 돼요. 그대로 순서대로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1번 텅 빈 자리를 만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하지만 뚜렷이 뭔가의 존재를 느낀다. 뭔가의 존재를 느낀다. 여기까지 가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문을 딱 지금 살짝 눈을 살짝 떠도 괜찮고 살짝 항문에 의식해 보세요. 항문 닫고 덕부입니다. 항문 살짝 닫고 항문 의식하시면 그 항문을 의식하고 있을 동안 주의가 싹 다 사라져. 텅 빈 자리를 만나고
하지만 지금 학문 의식하고 있는 무언가의 존재는 느끼고 있다. 학문 의식하고 있다. 의식하고 뭔가의 존재를 느낀다. 뭔가의 존재는 여러분들이 학문 의식하고 있는 놈은 있으니까 뭔가의 존재를 느낀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세 번째, 뭔가의 존재를 자기가 딱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 상태. 보고 있는 상태의 여우는 무심에 들었다고 한다. 딱 보고 있는 상태, 지금 무심에 들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상태가 이제 좀 더 깊어지면 보고 있는 상태를 느끼지 못하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럴 땐 이름을 삼매라고 붙여요. 그러니까 깊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무심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어느덧 무심 상태에서 좀 더 깊어져서 삼매까지 들어가십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침으로 구분해놨는데 무심은 혼이 지금 딱 보고 있는 상태고 무심 삼매에서는 영이 보고 있는 상태, 이렇게 구분을 내가 가르쳐 주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존재를 보고 있는 상태 여기까지 무심까지 이렇게 철저히 이렇게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에는 그게 다 더 깊어져서 진짜 보고 있는 놈조차 넘어선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딱 호련히 여러분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삼매에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무심과 무심 삼매까지 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무심에 있는 것을 50분 동안, 즉 1시간 동안, 1시간은 무심에 있는 연습을 하라고 지금. 그러면 삼매로 간다. 그래서 우리는 덕분 석굴이니까요, 뭐든지 덕분 명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덕분 명상. 우리가 두 가지를 크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불교에서는 참선하라 이런 단어로 안내를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명상하라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지 않더라도 명상은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기 명상인데 덕분 명상은 뭐냐? 덕분 명상. 우리 덕분 서쿨에서 이게 덕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덕으로 살죠. 첫 번째는 도와준 덕분에 사니까 덕으로 살고, 그다음에 내가 덕을 많이 쌓아놔서 덕을 보는 덕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는 분초를 따져서 자신을 성장 발전하는 참 공부를 해야 돼요. 성장 발전한 참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참 공부 이야기를 계속 여러분 들려주는 게 실전에서 지혜가 발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참 공부를 하면서 여기 이제 명상을 해서 명상은 밝은 빛을, 자신의 밝은 빛입니다. 자신의 밝은 빛을 세상에 다 보내는 거죠. 자신의 밝은 빛을. 그러면요, 상품연화대에 우리가 극락세계를 보면 9단계를 이야기해요. 극락세계는 상, 중, 하. 크게 나누면 3등분이 되는데 여기도 자세히 보면 상중하에도 상, 중, 하 이렇게 있고 여기도 상중하, 여기도 상중하. 이래서 구품연화되는데 그 중에서도 상품연화대에서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되도록 하자 하는 게 덕분명상이에요. 무엇으로? 덕분명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틈틈이 덕분명상을 꼭 해서 진짜 자신을 만나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즉 내한테 당장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더라도 여러분 흔들림 없는 부동심에서
죽지 않음을 여여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이제는 국위까지 공부가 가야 된다 하고 안내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올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때가 되면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익어가듯이 우리도 이제는 익은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될 때가 됐으니 공부도 거기까지 가야 된다고 차근차근 여러분을 끌어주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시는가요? 네, 덕부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덕분 명상을 하시면 여러분 앞에 나타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보시면 하나는 여러분 뭐가 나요? 분별망상이라 하는 이렇게 생각들 혹은 기억들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서 내가 명상하려면 좀 힘이 들죠. 이런 건 다 누구나 거치는 과정이니까 그게 계속 나오지는 않습니다. 차츰차츰 줄어드니까 걱정 말고 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해보신 경험으로 보면 졸음이 와요. 여러분 해보시면 졸음이 온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씩 앉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10분 앉아도 막 다리가 아픈데 나중에는 한 30분 앉아도 되더라 이러면서 몸을 자꾸 조복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거를 혼침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혼침, 이거는 도그 이렇게 들뜬 마음 이렇게 이게 들뜬 마음, 안정된 마음이 아니고 들뜬 마음 이렇게 항상 도구 혼침 두 가지가 우리 앞에서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못 아는 사람만 해요. 졸음이나 분별망상 이런 게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 명상 못하게 방해하는 마가 아니에요. 이런 걸 자꾸 뭐 말하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보는 관점에 따라 말하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저는 말하고 안 보느냐 하면 둘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어의 관점에 보면 이 세상은 하나밖에 없는 한 몸이에요. 한 몸이 내가 나를 괴롭힌다? 말이 안 맞는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뭐 하겠어요? 단단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단단하게. 튼튼하게 부동심이 되게 도와주려고 그런 거예요. 도와주려고. 여러분들이 망상도 나오고 분별도 나오고 막 졸음도 오고 이래야 더 단단해져요. 나무를 하나 키워보세요. 나무가 그냥 뭐 비도 얌전히 오고 바람도 얌전히 불면 나무가 튼튼해집니까? 가뭄이 와서 막 뿌리를 더 내리게 만들고 태풍이 와서 막 나무가 흔들릴 때 저게 안 넘어지게 이렇게 단단해지잖아요. 나무 입장에서 올해 또 태풍 와서 나를 괴롭히네, 막 가뭄이 와서 나를 괴롭히네 이런 나무들은 살아남지 못해요. 왜? 외부로부터 오는 것을 고맙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저항하잖아요. 저항하면 여러분 몇 배로 힘들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항을 안 하고 받아들이면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가지고 그럼 그분들이 이런 거를 받아들이면서 더 좋아질 날이 있겠지 하고 내가 더 노력하자고 받아들이는 분은 그나마 덜 힘들어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저항하면 나라가 이 모양이 돼서 내가 힘들었다고 뭐 짜고 막 이렇게 하면 자기 더 힘들어요. 받아들이지 뭐. 그래서 예를 들면 내 몸에 뭐 암이 있다 이렇게 판정을 받을 때 받아들인 아이고 내가 그동안 사랑 안 해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인 분은 덜 힘들어요. 그런데 왜 내 팔자에 뭐 이런 게 있냐고 나는 왜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이런 게 내 앞에 있냐 뭐 이렇게 하고 막 그 거부하면요 훨씬 힘들듯이 여러분이 명상할 때도 미리 알고 있으면 돼요. 분별을 일어날 때마다 알았어 무심해 들으라고 하면서 고마워 이렇게 하고 졸음 올 때마다 졸음 올 때는 억지로 졸음을 참으려 하지 말고 바짝 일어나서 그때는 걸으세요. 방에서도 이렇게 좀 걷고 그때는 절을 좀 하고 몸을 더 움직여서 깨워야 돼요. 안 그러면 냉수 마찰 하든지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 왔을 때
내가 더 단단하도록 도전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가야 돼요. 그럴 때 자기를 또 돌아보고 왜 내가 졸음이 이렇게 많이 오나 이렇게 돌아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찍 잠을 자지 않았을 때 오는 현상이 있어요. 그 몸의 피로가 충분히 못 풀어졌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식사입니다. 식사 시간이 최소한 4시간 전에, 주무시기 4시간 전에 위가 비워지도록 해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 잠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이 너무 가까운데 자게 돼. 때라면 자고 있는데 위는 운동을 해야 되냐, 소화시키고. 그러면 깊은 잠을 못 자요. 이제 요 두 가지. 그래서 졸업은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일찍 잠을 잤나, 왜 일찍 자라고 할까 하면 피로가 덜 쌓여서 피로를 풀면 조금만 자도 피로가 많이 풀어진다, 요 뜻이에요. 저는 이거 군에 갔다 오자마자 잠자는 게 깊이 공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잠하고 어쨌든 정확하게 뭔가 깨달아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래서 제가 8시에 자보니까 피로가 많이 안 쌓였잖아요. 그러니까 11시 되면 일어나. 충분한 시간이 돼. 왜? 그런데 내가 11시 자잖아. 그럼 피로가 많이 쌓였잖아요. 그러면 5시간, 6시간 자도 깨어나지 않아요. 이걸 제가 발견하고, 우리 몸은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하는구나.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지혜로운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덕분 명상에 참고로 해주시고, 어쨌든 올해는 일어나서 꼭 1시간 명상, 주무시기 전에 1시간. 덕분 서클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은 새벽 4시에서 5시, 또 저녁에는 8시부터 9시 이렇게 1시간씩 하고 9시 바로 잠이 들시고 잠자리를 바로 들어가시고,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시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명상하고 연결해서 호흡하고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질문을 해줬거든요. 우리가 덕분 명상할 때는, 자, 특징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명상하면 호흡, 즉 숨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길을 보라 하는 분도 있어요. 안내할 때. 여러분들이 호흡에 관한 것은 불교 경제는 안반 수의경이 있어요. 아나빠나 수트라 경에 보면. 그래서 안반 수의경이라는 호흡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부처님 호흡은 막 이렇게 4분씩 8분 호흡 막 이런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그만큼 호흡이 길어졌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호흡에 오히려 관심을 갖지 마라 제가 가르쳐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게 호흡은 이 기의 흐름이거든요. 제가 기의 흐름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연관되어 있다 했습니까? 네, 마음. 심하고 기가 연관되어 있어요. 이렇게. 심, 기, 일전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기가 오니까 마음을 학문의 의식이라 해야 돼요. 학문 의식. 제가 학문 의식 하라는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학문을 갖고 이걸 의식을 해보시면 항상 여러분 요 배꼽 있죠? 배꼽에서 밑으로 여러분 자기 손가락으로 이게 4개를 딱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4개를 하면 요게가 관원이에요. 요 위에가 기회예요. 아주 쉽게 이렇게 알면 돼요. 이 기회가 뭐냐면 기운의 바다예요. 기운의 바다. 우리의 기운의 바다가 여기에 있단 말이야. 이걸 하단전이라 그래요. 요거 명상할 때는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내려놓으면 텅 빈 공간을 만난다. 그곳을 본래 자리라고 한다. 여기를 본래 자리라고 여러분들은 정하시라고요. 이곳을 본래 자리라고 정하시고,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정해놓고 항상 여기 고향 집에 있으라고. 요거 명상할 때 대단히 중요한
그 지점의 장소예요. 근데 요게가 여러분이 이렇게 항문을 닫고 항문을 의식하면 여기는 당연히 딱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단전을 응시해라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요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미추 꼬리뼈 있지요, 꼬리뼈, 꼬리뼈 거기다가 딱 의식을 두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문을 닫고 여기를 의식해라 이거예요. 저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기의 관원의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 여기에 기운이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항문 반드시 여기 기가 오게 돼 있어요. 내가 항문을 닫고 항문을 의식하면 첫 번째 뭐예요? 기는 마음 따라 움직인다. 이걸 첫 번째 알아야 돼요. 기가 마음 따라 움직이니까 내가 항문 의식하고 있으면 항문까지 기가 온다 소니까 하단전에 기가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충분하게. 만약에 이 자리에다 응시하다 보면 여기 응시가 살짝 올라가거나 에러도까지 못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요 밑에다 딱 응시하면 여기는 100%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에너지가. 이게 첫 번째, 여기가 제일 중요한 장소라. 여기 에너지를 모아야 돼요. 여기는 수 기운이 있는 장소예요. 물 기운이 있는 장소예요. 잘 알아둬야 돼요. 여기 물 기운이 있는, 수 기운이 있는 장소, 여기다가 내가 의식을 여기다 두면 여기에 불을 떼는 역할을 합니다. 불. 그러면 불을 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물이 끓게 돼요. 네, 물이 끓어서 여기 뒤에 동맥을 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인맥으로 내려온 뒤에 동맥을 타고 수증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수증기, 물을 끓였으니까 수증기 올라와서 이렇게 내려온, 이걸 대주천이라고 그래요. 대주천. 그래서 이런 거를 책에다가 용어비기라는 책에도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할 때 호흡에 의식을 하지 않더라도 내 의식이 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에너지가 모여든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에 관한, 즉 하단전의 에너지가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항문을 닫음으로써 여기가 뭐가 일어나면 축기가 돼요. 축기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요. 나이가 드셔도 끝도 없이 건강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날까지 내 힘으로 화장실 다니고 모든 일을 다 하다가 갈 수가 있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그래서 호흡에 신경 쓰지 않더라도 이렇게 호흡이 항문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자연히 어떻게 되냐면 호흡의 길이가 길어져요. 호흡의 길이가 길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하면 여러분 마음이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지속될 때는 호흡이 안정되어야 지속되는데 이렇게 호흡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평온한 상태가 길게 간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 길이가 중요한데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호흡 길이만 중요한 게 이게, 그 다음에 집중력이 높아야 돼요. 여러분의 집중력이 높아야 돼요. 이 집중력이 높아야지 에너지가 모이는 강도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몰입하는 힘이 커져야지 무심에서 삼매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거를 한꺼번에 다 도와주려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문을 딱 닫고 항문을 의식하라. 살짝 눈을 감고 항문을 딱 쳐다보라. 그리고 나이 되면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도 지금 항문 딱 보고 있단 말이야. 걸어다니고 일하고 항문을 딱 닫고 보고 있어. 이러면 항상 항문을 닫아서 춥게, 항문에는 기가 빠져나온다고 방기 이렇게 표현해요. 기가 방출된다고 방기가 나온다는데, 이렇게 항문을 닫아서 이걸 딱 보고 있으면 기가 축적이 되니까 나이가 드셔도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는 힘이 길러지니까 덕분 명상할 때 꼭
이걸 하시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기에 관련해서 에너지가 뭉쳐지면 여기 에너지가 이렇게 돌아요. 오장육부로. 그럼 그때는 이제 소주천이란 이름을 조그맣게 도니까 소주천. 그럼 이렇게 더 모이면 이렇게 동맥을 따라서 인맥으로 도는 그 안에 통으로 백회에서부터 회음까지는 통으로 이렇게 탁 뻥 뚫혀 있어요. 그걸 충맥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돕니다. 그러면 여기 자기 입 안에 천장에서 약물이 나와요. 감로수가. 이런 다 체험할 수 있는 거니까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상과 연결해서 호흡을 신경 쓰지 않고 저절로 호흡이 안정적으로 되면서 호흡의 길이도 길어지는 명상, 덕분 명상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인데 박수 한번 칠까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